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상승폭을 여유 있게 조절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3포인트 이어갈게요. 저희 김근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 점검하겠습니다. 원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가 최근 3주 동안 신정부가 들어선 전후로 계산했습니다. 글로벌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반가운 또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꼴찌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꼴찌에 드디어 반란인가 싶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올 초부터 그 단위로 이제 상승률을 상반기로 따져봤을 때 글로벌 3위입니다. 독일과 홍콩 다음으로 해서 국내 증시가 잘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완벽하게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최근 3주간의 결과를 보게 되면 분위기 전환 성공했죠.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근거가 될 수 있다라면은 사실 최근에는 이 수급 자체가 이제 외인을 기준으로 해서 또 외인의 수급의 유입으로 또 지속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작년 한 해의 우리 시장과는 완전 정반대가 되는 형태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보자라면은 실제로 지금 원화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점 또한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근데 덧붙여서 보면은 사실 우리 앵커님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오늘 움직이는 테마도 보면 정책수의 테마들이 많고, 섹터로 구분을 짓더라도 금융주나 지주사처럼 저PBR 관련주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걸 보면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동안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주력으로 움직였던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좀 거래일이 쉬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지주사, 금융 얘네가 다 했어요. 근데 목요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고 있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주력주들의 강세가 같이 동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까지 사실상 이제 오버밸류까지 슈팅이 나왔던 산업재, 특히나 조선방산이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 본다라면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고, 사이사이에서 이제 가격 메리트 주는 종목들이 발생할 겁니다. 산업재에서도. 그렇다라는 거는 쉬어가는 구간에서 또 한 번 찬스를 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버밸류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역시나 지금처럼 유동성이 이제 흔히 말해 이제 포텐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10조 거래 대금도 안 나왔다라면 지금은 10조 정도는 가볍게 또 돌파를 하고 있고, 코스닥 거래 대금 또한 많이 올라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형태로 가면은 순환매가 업종 쏠림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업종 다수가 같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실 우리가 지금 글로벌이랑은 좀 별개로 가요. 오늘 미국 선물일은 아시아 증시에서 개장하는 미국 선물 보더라도 좀 빠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사실 그냥 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난주랑 비슷한 의견 드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챙기면서 보셔야 돼요. 계속 비중 조절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계속 증시가 상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로 보면은 효율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 차례 짧은 조정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상방에서 계속 매수로 대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한 달 정도 동안에 올라왔던 폭을 한 번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비중 조절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현금 보유량도 일정 비중은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건 지난주랑 같은 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봐야 되는 거는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가 미국에서 문안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PPI, CPI, 그러니까 물가 데이터가 나올 건데, 사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성장 업종을 주로 타겟하는 분들이라면 이건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벤트가 미국 증시에서는 슬슬 작용되고 있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M7은 최근 2주 동안 좀 쉬어가는데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금리나 수혜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증시에는 아무래도 후순위적인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대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오늘 보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가 이어지는 것도 글로벌과 좀 유사한 형태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비중 조절을 하면서 현금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상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삐끄덕거림이 나오면은 그때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필요하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두 번째 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통 성장주의 부활. 글쎄요, 뭐 성장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딱 이 카카오그룹주가 많이 생각이 나시죠? 네, 핫스탁인데 유동성과 정책의 이 쌍끌이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지, 그리고 성장주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네, 어떤 시각이실까요? 네, 대표 전통 성장주라고 하면 코스피에 반도체가 있을 테고, 코스닥에 바이오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둘 다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짚어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금융주라든지 저PBR, 지주사처럼 시총 나름 크고, 또 저평가 받았던 애들이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시장이라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보면 반도체 바이오가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거세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피 랠리가 발생할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측면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이야기 드렸거든요. 결국에는 국내 증시는 키 맞추기가 우리나라 지수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 그러면 중심에 있는 섹터가 된다라면은 결국 바이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놓고 보면은 바이오 대표 종목들이 있을 테고, 추가로 추가 모멘텀은 제가 키워드 정리해드렸으니까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ADC부터 다중항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제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고, 추가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코스닥에서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죠. 오늘 리노공업 같은 애들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데이터가 잘 찍히고 있는 반도체가 퍼포먼스가 주가에서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한번 출발하기 시작하면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삼전 하이닉스, 그러니까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주가 기대값은 소부장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 고려한다라면은 반도체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알테오젠 필두로 해서 바이오가 오늘 많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상법 개정 그리고 저PBR 이런 키워드들이 시장에 등장해서 걔네들이 잘 간다라는 관점이면 사실 이게 한쪽 면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게 결국 우리 시장은 순환매가 발생하게 돼요. 그랬을 때 지수가 상방으로 뻥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움직일까 보면 사실 뻔하거든요. 반도체 바이오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력으로 본다라면 코스닥의 중심이 되는 바이오가 좀 더 기대값이 높여져 있는 상태인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에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글로벌 모멘텀을 우리가 따라가는 측면에서는 섹터가 어디가 움직이느냐가 사실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원전이 같이 가는 것도 우리만 가는 게 아니죠. 미국에서도 같이 가고, 미국의 우라늄이라든지 원전 SMR 기업들 같이 가고 있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형태가 어디에 저가 매수에 집중되고 있냐 하면 지금 바이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대표 종목들은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세게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기대값이 좀 높은 거는 바이오 안에서도 예를 들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주요 빅파마와 연계성을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못 간 애들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악재가 나름 해소된 HK 이노행 같은 애들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노이즈 속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못 갔던 바이오들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칭을 좀만 해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스터디가 좀 어렵다 하시면은 고시총 바이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 이야기 주셨던 카카오도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카카오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아닙니다. 이제 전통 성장주로 제가 이제 분류는 해두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정책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카카오죠. 실제로 과거에
과거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도 카카오가 정책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었고,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계열사들 같이 움직입니다.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이 움직이는데, 한 방짜리는 아닙니다. 이쪽 들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제가 지난주에 코멘트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업사이드가 많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응 자체를 좀 큰 폭으로 가져가셔도 되는 걸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라든지 이제 금융주들처럼 이미 미리 출발해서 많은 퍼포먼스 보여준 애들이 좀 쉬어갈 때 카카오가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서 비중 조절이랑 또 극대화는 어디서 할 건지, 현금 비중 얼마나 가져갈 건지인데, 이 비율은 투자하시는 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는 타이밍보다는 약간은 시장이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섹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늘 되게 강하잖아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시세내고 있는 AI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고 PER 단 그리고 저 PBR 주들이 요즘에 뭐 지금 지주사의 필두에서 굉장히 강한데, 더블 헤지 전략을 쓰신 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큰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 PR과 저 PER, PBR, 근데 요거를 이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강할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이제 PBR 같은 경우는 저 PBR이 강할 거고요. 고퍼주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고퍼주가 다 좋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주라든지 이제 성장 섹터들 중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쪽은 지속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고퍼 또 저 PBR 이렇게 분류하지 마시고, 정책 수혜가 들어오는 쪽은 시장 수급이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수급이 타겟되어져 있는 쪽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보다 합리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급이 모든 키를 쥐고 있다. 이런 또 이제 현답이 되신 것 같아요. 저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비재 쪽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다음 내일을 준비하는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는 소비재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반도체 앞에서도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꾸준히 보자고 얘기해 주셨어요. 두 가지 섹터 주목하시는 이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는 사실 소비재 말고 제가 금융주랑 원전을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번 주 소비재를 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같은 경우는 좋죠. 제가 지금 소비재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는 결국 소비재들은 숫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APR 같이 이제 피부미용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사실 더 기대됩니다. 제가 APR을 여러분들께 좀 많이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좀 지겨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 종목입니다. 지금 APR 필두로 해서 미국형 화장품, 피부 미용 종목들 같은 경우, 또 파마 리서치처럼 대놓고 글로벌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로 증명하고 있고 매번 어닝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를 찾을 때 결국 제조 단위로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들이 제일 편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주애들이 조정이 없어가지고 사기가 애매해서 그렇지, 들고 가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네, 비중 조절만 좀 해놓은 상태로. 그래서 보수적인 시장 속에서도 제일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은 사실 약간 조용해졌는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조차 우리의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중국과의 외교적인 완화 기대감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재료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중국향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있죠.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은 재료 붙으면 다시 한번 업사이드가 좀 열려줄 수 있어요. 근데 실적 기대감은 아직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라갈 때 좀 팔고 나와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 저는 사실 이 소비 중에서 이 미용기기 다음으로 좋아 보이는 건 엔터입니다. 제가 올해 내내 엔터는 보셔라, 올해 내내 좋을 거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빠질 때 추천주로도 나갔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 안 줄 것 같죠? 네, 쭉 들고 가시면 되는. 그리고 하반기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의 완전체가 기대가 되는 만큼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엔터 안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재는 숫자로 증명하고 있고, 또는 숫자로 증명이 안 된다라면 모멘텀에서 좋은 모멘텀이 붙어 있는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좀 많이 얘기해가지고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면, 리노공업을 대표로 말씀드릴게요. 이쪽을 많이 강조드렸으니까. 실제로 제가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는 3월부터 돌아섰다라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에서 사두셨던 분들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잘 샀다가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지금에 와서 그럼 반도체를 또 적극적으로 매수할까요는 이제 또 안 맞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열심히 이야기 들었던 게 이런 구간이에요. 3만 원대. 지금 또 5만 원 다 와가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반도체도 이제 1차적인 출발을 했고 여기서 또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 보유자들이 또 가져가야 될 영역인 거고 다음 차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또 새로운 분들이 타겟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반도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은 업종이 다각화가 되어 있지만 그 다각화된 업종들이 대부분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정 기회 잘 안 주죠. 조정 기회 줬을 때 바로바로 포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 드렸던 섹터들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소외가 되어져 있다라든지 또는 지금은 제가 요즘은 방산 얘기 잘 안 하죠. 비싸서 그래요. 너무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투자하기에. 그래서 기회를 주는 업종들은 거의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조정 나오는 것만 눈여겨보시면 되는 순간이라서 사실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 좀 지루할 수는 있으나 기회는 거의 정해진 곳에서 나온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하자라면 랠리가 나오는 쪽이 있고 출발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분 짓기가 또 쉽지는 않은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조금은 더 그 줄 세우기가 아마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4시에 6월도 정말 기회가 많습니다라는 주제로 공방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지난 5월도 제가 정책 테마부터 시작해서 정책주들 또 실적주들 해서 나름 많은 수익을 좀 안겨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6월도 사실 물반 고기반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난이도가 별로 안 높다. 근데 이럴 때 못 챙겨두면요. 결국 주식시장은 올라갔으면 또 조정기를 겪기 때문에 조정기에 이상해져요. 뭐냐면 내가 벌어두고 나서 조정받을 때 좀 덜 맞고 하는 이런 효율적인 전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올라갈 때 올라가는 대로 소외되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대로 더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시는 분들은 꼭 오늘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내용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시에 함께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와 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한켠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그런 시장이 맞나 또 의구심도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내 수익을 쌓아 나가는 기회로 만들자라는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고요. 반도체가 계속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리은공업도 수익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잘 챙겨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 시간에 계속 강조한 게 고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주의하자. 현금화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네, 3포인트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